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지금까지 미니쿠퍼 영상들을 올리면서 아무래도 제가 미니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실차주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들만 강조하는 느낌이 아무래도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요. 먼지, 미세먼지. 미니쿠퍼 콘텐츠들 댓글들 보면 항상 이런 말 있죠. 미니는 장고장이 심하다, 승차감이 좋지 않다. 저도 완전히 이러한 반응들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번 영상은 미니쿠퍼를 타면서 느꼈던 단점들, 불편했던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왜냐고요? 이거 팔 거니까요. 이번 미니쿠퍼 컨버터블은 1년 정도 만에 팔게 되어버렸는데, 차를 사자마자 1년 만에 팔아버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의 기능. 아무래도 편의 기능, 옵션 기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요즘 국산차들도 후측방 경보나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옵션들은 다 달려있는데, 미니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요. 깡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2022년식부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되는 모델도 나왔는데, 그마저도 반도체 공급 이슈 때문에 빠져서 나온 차량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후측방 경보나 사이드미러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운전에 자신 없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옵션이잖아요. 그런데 미니에서는 그런 옵션들을 기대할 수가 없다. 계기판도 뭐 동글동글 작고 귀엽긴 하지만 정보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HUD? 속도만 나와요. 순정랩이 연동이 되긴 하는데 순정랩이 잘 안 쓰시잖아요. 티맵 쓰지. 미니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첫 차, 운전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단순히 미니가 이뻐서 디자인만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아반떼나 K3를 구매하셨다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여러 안전 보조 옵션들로 운전도 편하게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승차감도 더 좋으니까 괜히 미니를 구매해서 운전 어려워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운전 미숙은 본인도 불편하지만 공도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안전 편의 옵션들로 초보 운전자를 도움주지 못하는 그런 불친절한 미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니가 편의 기능들이 정말 암울하긴 한데, 정말 기대 안 했지만 의외로 되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무선 카플레이가 돼요. 차 구동하면은 알아서 무선 카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맥세이프 하나 이렇게 딱 달아두고 이렇게 다녀요. 이거 하나는 정말 편해.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차에서 무선 카플레이는 되니까 또 이게 신기해. 근데 또 안드로이드 오토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카플레이처럼 쓸 수 있습니다. 확실히 카플레이는 편해. 테슬라가 카플레이 안 되는 게 정말 아쉬워. 두 번째, 실내 공간. 미니라는 이름에 걸맞게 실내 공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미니 스커트의 어원이 이 미니이거든.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제 키가 174인데 일반적인 한국 남성 키죠?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차에서 뭐 하나? 모르겠어. 운전자는 개인적으로 안 불편해요. 그런데 만약에 옆자리에 누군가를 태운다? 뒷자리에 누군가를 태운다?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서 누군가를 뒷자리에 태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울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트렁크 공간도 많이 아쉽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세단이나 SUV를 타시던 분들이 보면은 트렁크에 뭐 들어갈 수는 있는 거냐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도 미니의 트렁크에 익숙해져서 그냥 뭐 별거 안 담고 다니는 거지만, 사실 이 정도면은 트렁크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2열을 폴딩해도 쉽지 않습니다. 실차주 입장에서는 그리 아쉽지 않지만 사실 레이징일 것이고, 트렁크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안 쓰게 된 습관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큰 물건들을 담을 때에는 이 2열에 물건들을 임시로 올려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2열 자체도 그렇게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여긴 아예 자리도 없네, 다리가. 뒤에 타려면 이걸 당겨서 진짜 말이 됩니까? 진짜 레그룸이 이래. 이거 사람 타라고 만든 곳이 아니야 진짜. 와 진짜 좁고, 이거 등받이도 거의 수직이라서 진짜 불편한데? 내릴 때는 이걸 당기고 앞으로 밀어주고 다시 서서 내리면 됩니다. 세 번째로 윈드 디플렉터가 불편합니다.
이게 윈드 디플렉터거든요. 아무래도 컨버터블인 만큼 소프트 탑을 열고 달릴 때가 많아요. 소프트 탑을 열었을 때 이 윈드 디플렉터 설치가 필수이거든요. 윈드 디플렉터 없으면은 머리카락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윈드 디플렉터는 2열에 수동으로 달아줘야 합니다. 윈드 디플렉터를 장착했다가 탈착하는 부분이 살짝 번거로워요. 지금은 익숙해져서 곧장 바로 달고 내릴 수 있긴 한데 조금 모냥 빠지긴 합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에서 타기 참 먼지. 지금도 보이시죠? 우리나라에서 타기 조금 힘듭니다. 컨버터블 처음 살 때 듣던 얘기가 있어요. 그거 처음에만 뚜껑 열고 나중에는 안 열게 된다. 사실 저는 컨버터블 운전자들 중에서도 많이 열고 다니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열고 다니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영상 촬영 중에 꽃가루 날라오죠? 꽃가루가 굉장히 심해요. 저는 심지어 비염까지 있거든요. 차 뚜껑을 열기 위해서 지르텍을 먹고 타야 돼. 그리고 황사, 미세먼지 심하죠? 지금도 난리 났어. 지금 여름 장마입니다. 실내 물세차 할 거 아니면은 장마 때 열고 다닐 수 없죠. 겨울 솔직히 추워요. 이게 뭐 실내 에어 컨디셔닝이 되는 포르쉐 같은 모델도 아니기 때문에 겨울에는 솔직히 닫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얼어 죽어요. 아무리 오픈 에어링이 좋아도 얼어 죽습니다. 이제 그러면 맘 놓고 뚜껑 따고 다닐 수 있는 계절은 가을밖에 없는데 가을도 짧잖아. 근데 또 이 뚜껑을 열고 다니는 기분은 안 열어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낭만이 있어. 저는 팔게 되었지만 이 뚜따 감성은 절대로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울 때는 다시 사기보단 제주도 가야지 뭐. 우리나라에서 컨버터블을 타기 힘든 이유가 미세먼지나 계절 같은 이유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은 타기가 힘들어요. 이거 딱 열잖아? 이러면 내 시야는 탁 트이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시야도 나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살짝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요 윈도우들을 열어줘서 살짝 이 창문들로 회피하면 되는데 도로에서 버스 기사님들이나 트럭 기사님들은 위쪽에 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창문으로 숨어도 위에서 지켜보십니다. 시선이 느껴져요. 버스 기사분들이 막 이렇게 쳐다봐. 트럭 기사분들은 또 약간 막 담배도 막 이렇게 피우시잖아요. 살짝 신경 쓰이더라고. 바로 옆에서 신호 대기 중인데 창문 여시고서는 담배 피고 있어. 재떨이는 담배를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승객분들도 막 쳐다봐요. 약간 민망해. 나 MBTI I라 가지고 괜히 찐따가 이런 거 타가지고. 다섯 번째, 소프트탑 관리. 소프트탑 관리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저는 그다지 새 차를 병적으로 관리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소프트탑 관리도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관리법은 간단하거든요. 그냥 젖은 상태에서 접지 않으면 됩니다. 비 맞았을 때 뚜껑 안 열면 되는 거거든요. 구겨짐 방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봄, 여름에 꽃가루 날리잖아요. 지금도 그 꽃가루가 누렇게 소프트탑에 눌러붙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천장이었다면 그냥 쓱쓱 털어주면 될 것도 소프트탑 은 그래도 천재질이다 보니까 조금 더 눌러붙는 기분이에요. 비 맞으면 다 떨어져 나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약간은 더 신경 쓸 수 있다. 그리고 가을에는 또 신기하게 낙엽들이 잘 들러붙습니다. 겨울에는 눈 맞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하주차장이니까. 지하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컨버터블은 실내 주차장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탑이 천소재이다 보니까 햇빛에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으면은 늘어남이나 변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바깥에서 타라고 나온 차인데 맨날 지하도로만 달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주행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연식 몇 년 많이 된 컨버터블 보면은 실외에서 주차된 차량들 소프트탑은 뭔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듭니다. 크게 눈에 띄진 않는데 컨버터블 차주들한테만 보이는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원형이 살짝 변형돼. 신경 많이 쓰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역시나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신경 쓸 수 있겠다. 지하주차장이 조금 요구돼요. 일곱 번째로 미니 장고장이 많다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3세대 이후 미니만 벌써 7년을 타왔는데 엔진 누유, 엔진 떨림, 미션 나가는 거, 하체 털림, 잡소리 다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1세대랑 2세대 악명이 너무나도 자자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3세대까지 그런 인식이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실제로 계속 경험하지 못한 분들의 끊임없는 댓글 재생산 느낌이 아닌가 싶거든요. 3세대 미니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욕하기 전에 실제로 경험해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미니를 욕하기 위해서 미니를 구매해야 된다? 그건 또 권장할 수가 없긴 하네요. 왜?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미니쿠퍼 컨버터블 신차 기준 4천만 원대 중반입니다. 기본 모델이에요. S등급 JCW 모델은 더 비싸져요. 안전보조 옵션 전무하고 편의 기능 없다고 볼 수 있고 2열도 솔직히 사람 타라고 만든 거 아니고 트렁크는 의미가 없고 그런데 4,400만 원? 솔직히
솔직히 미니에 미쳤거나 자동차를 아예 모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살 수 있는 거지, 합리적인 판단에서는 구매를 하면 안 되는 차예요. 근데 또 미니에 미친 사람들은 미니인데 뚜따까지 되는데 이 감성 못 참지 구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9번째로 실내 수납 공간. 실내 수납 공간 역시 많이 부족합니다. 왜? 차체가 작으니까 어디 공간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암레스트 수납 공간? 없습니다.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대 있는데 여기에 심지어 아이폰 SE 이상은 들어가지도 않아. 아이폰 14 프로도 케이스 끼면 안 들어갑니다. 당연히 갤럭시 S23 울트라, 아이폰 프로 맥스 안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있으나 마나한 공간인데 밑에도 수납 공간 없습니다. 컵홀더랑 뭐 되게 조그만 공간들이 있고요. 문짝의 수납 공간? 여기 밑이 다인데 여기 밑쪽은 심지어 구멍이 뚫려 있어. 그래서 보통 옆에 타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핸드폰 넣다가 자주 떨굽니다. 죄송스러울 따름이에요. 10번째로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운전하기 조금 힘듭니다. 우리나라 운전 도로 특성 탓인 것 같기도 한데 경차 잘 안 비켜주죠. 그리고 깜빡이 켜고 차선 변경하려고 하면은 택시 같은 분들은 막 풀악셀 밟고서는 굳이 안 끼워주려고도 하죠. 이거는 진짜 경험자만 아는데 미니도 약간 차 자체가 작다 보니까 경차는 아니지만 약간 공도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느낌이 큽니다. 제가 K5나 소나타를 탈 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느낌인데, 물론 제 단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니도 공도에서 작은 차체 때문에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운전 난이도가 쉽지가 않다. 가뜩이나 미니는 운전 초심자들이 멋모르고 이뻐가지고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안전 편의 기능들도 부족하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 공도 형님들이 참교육하려고 미니를 벼르고 있는 중이다. 운전이 쉬울 수가 없어. 근데 이쁘다고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미니가 도로 위에서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0가지 정도 미니 단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남들 시선 상관없이 그냥 뭐 자기가 좋아하는 차 타면 되는 거지. 뭘 따지고 인터넷 반응들 검색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댓글들을 쓰고 악플들을 쓰고. 그리고 실제 친구들이 그런 말 안 하잖아. 뭐 그 돈씨 이런 거 실제 현실에서 하면은 왕따 당해요.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하는 그런 댓글들 말을 실제로 한다? 손절하세요. 그게 친구인가? 내가 그래서 친구가 없나? 아무튼 이 차는 제가 1년 전에 현금 완납으로 현금 박치기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 헤이딜러 판매 조회 해보니까 감가가 역시 심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단점이겠다. 비인기 차량이기 때문에 감가 상각이 심합니다. 역시 비인기 차종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연식이 1년마다 감가가 미쳐버려. 그래서 더더욱 신차 사지 않고 감가가 이미 된 신차급 중고차를 구매해서 조금 타다가 중고로 파는 게 이 변태 같은 차쟁이들의 생존 방식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미니 쿠퍼 컨버터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워. 너무 뜨겁다. 아, 뜨거워. 타버릴 것 같아.